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풍경은 최근 몇 년 동안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추락했던 5.18의 위상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는 대통령 참석이 확실해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광주를 찾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바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대통령 참석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번째 정부 기념 행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9년 만에 재창됩니다. 대통령이 된 지 사흘 만에 지시했고 선거운동 중에 예행 연습도 마쳤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5.18의 주인공들이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올해는 5.18 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 등 참석자들의 규모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는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013년 당시 최순실의 손을 거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사는 5.18의 역사적 의미마저 축소했지만 이번엔 각별한 의미가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그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좀 희망 있게 그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의 진실 규명과 5.18 왜곡 금지 법제화,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약속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나흘 앞두고 광주 MBC가 5월 길 걷기 스마트 엔티어링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민 1000명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5.18 정보를 듣고 라디오 방송에도 참여하는 스마트 엔티어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지역 간 5.18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5.18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꾸려 수익도 올리고 살만한 어촌으로 만들게 하자는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관리업 공동체 사업인데요. 취지가 무색한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과 굴 양식을 하는 어민 30여 명이 공동체를 꾸린 진도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겠다며 8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수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추가 예산도 어렵고.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신안의 이 섬마을은 9년 전 관리 선박을 사들이고 수산물 종합 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공동체 사업은 첫 해 시험 가동이 전부였습니다. 공장은 창고로 전락했고 냉동실도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조금 하다가 15년 하다가 감태가 없어갖고 중단해버렸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버려가서 한두 채취도 해야 되는데 이제 노후가 돼갖고 이제 못 오고. 쓰다 남은 어구와 녹슨 장비들, 모범 공동체로 평가를 받은 인근 섬 어촌계 김가공시설도 가동이 중단된 채 수년째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체별로 지원해주는 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도 올리자는 사업인데 어민들은 초기 사업비만 받고 손을 놔버리고 자치단체도 어민 자율에 맡긴다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소속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못 해놨다가 재투자가 되고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부터 하나둘 늘기 시작한 자율관리업 공동체는 현재 전남 300여 곳을 포함해 전국에 1160곳, 모범 수익 모델의 공유, 지속적인 전문 교육 등 당초 취지에 맞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에서 일반인 승객이 머물렀던 3층에서도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세월호 3층 중앙 쪽 객실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3점을 발견했으며 오늘 4층의 여학생 객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뼈 1점과 함께 DNA 감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세월호 4층 선미객실에서는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데 이어 현재까지 3개의 각각 다른 구역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선의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당당하게 비판하고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레 선출될 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전북의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5분쯤 목포시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290여 명을 태운 308톤 여객선 N호와 9.77톤 낚시여선이 충돌해 낚시여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여선에 타고 있던 선장 46살 임모 씨와 낚시객 등 9명이 바다에 빠졌다 모두 구조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이 홍도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옛 전남도 교육청 부지가 334억 원에 광주시 교육청에 매각됩니다. 광주시 매곡동의 옛 전남도 교육청 부지는 토지 3만 6천 제곱미터와 건물 8개 동 규모로 해마다 60억 원씩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근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옛 전남도 교육청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광주 예고를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인권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인권 현장이 정한 5대 분야 18대 실천 과제의 인권 지표를 평가한 결과 50개 지표 가운데 41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의 개선율이 10.6%로 가장 높았고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는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수원 삼성의 역전패를 당하며 2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27분 선제골을 성공시켰지만 이후 수원에 잇따라 3골을 허용해 결국 1대3으로 패했습니다.